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야만만 신주호, 김민주 두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3부에서 4부 넘어갈 때 항상 저희끼리 이제 사담을 나누긴 하지만 오늘처럼 열띤 토론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아무래도 사안이 많고. 맞아요. 예. 이런 것도 좀 온에어 떨어졌을 때 이거 다 담아가지고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우리 아까 좀 얘기하다가 좀 끊겼는데 그 어느 한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이번 달 중순이죠. 에이펙이나 G20 해외 순방에 동행 안 할 듯 이러면서 기사 단독 보도로 좀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윤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쵸. 사실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고 외교에서 영부인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셔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뭐 국내법, 국제법도 따로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뭐 대외 활동이나 외교 활동. 아니 제가 바이든이에요.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 뭐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 여사는 안 왔습니까? 물어볼 것 같은데 항상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저도 외교 활동은 조금 별개라고 보긴 하지만 일단 여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당은 어떻게 보는지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변인, 영부인 가셔야죠. 왜냐하면 그쵸? 이게 다자 외교잖아요. 다자 외교를 가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 연회가 있잖아요. 그럼 연회 보면 항상 주최한 나라의 정상과 배우자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럴 적에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간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망신이죠. 저 나라는 왜 영부인이 안 오나? 영부인이 있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이 독신이면은 혼자 가시는 게 맞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있는데도 동행을 안 시키면 이거는 국제적으로 볼 적에 이거는 저 나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자기 부인을 대동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야 부인을 공개하기가 부끄럽고 하기 때문에 공개 안 하는 거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혼자 어디를 다닐 때 혼자 다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다.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가셔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활동을 자제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외교 무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상국가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는 나라인데 가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간만에 지금 3대1의 지금 상황인데 김민주 부대변인 어떠세요? 어떻게 얘기하실지. 가야 되는 건 맞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이번에 그 외국 순방할 때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스페인 가서 사진 찍힌 것도 그랬고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캄보디아에서 얘기했던 일정을 취소한 이유가 명태균 씨 때문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꿈 때문에 영향을 받고서.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뭐 돌아가셨을 때도 조문도 일부러 늦게 갔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 때문에. 일단은 다 의혹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저 얼마 전에 유럽 순방 가서는 명품 쇼핑하시고 그게 국민 정서하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범죄 혐의로 저 구설수에 있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특검 받아야 된다는 거를 G20이나 그 정도 에이펙 오는 그 수반들이 모르지 않죠. 모르면 그 나라 정보 기관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도 굳이 나간다? 이 국민 정서에 이게 맞겠습니까? 대통령은 외교의 그 책임도 있지만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이시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가지 마시고 특검 준비나 잘 하셔라. 그런 의견을 듣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김민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 그러면 요거 좀 주제를 바꿔서 우리 야당의 그 장외투쟁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장외투쟁을 돌입을 했고요. 그 조국 혁신단은 그 전에 벌써부터 했고요. 그 민주당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한 12,000명 정도였고요. 그 김민주 부대변인님,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2016년인가 그때 이제 17년인가 처음 갔을 때에 한 그 전까지만 해도 장례 집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굉장히 많이 모였던 건데 청계천에서 할 때 그때 첫 집회에서 저희도 생각 못했던 한 3만 명 정도가 나오셨어요. 그때 이제 우르르 쏟아졌다는 표현이 맞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6월인가 언제 한 번 또 최혜병 관련돼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예. 그때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피부를 느끼고 부딪히는 어깨 뭐 이런 게 한 너댓 배에는 좀 더 많이 모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직접 현장에 계셨군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30만이든 10만이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당원 예. 분위기가 더 중요하고 예. 또 그때하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예. 그 집회에 대한 문화적 성격도 바뀌었고 예. 정치적 의미도 다릅니다. 그 신조 부대변인님, 그 지난 월요일에 그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발표할 때 보니까 이런 야당의 장외투쟁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그럼요. 말씀도 하셨고요. 예. 근데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어떤 국민들의 움직임, 이거를 그냥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폄하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국민들의 움직임 아니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사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예. 저 그 서울역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제가 한 네. 2시간 반 동안 돌아다니고 했는데 민주당 단합대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죄다 동원되신 분들이었고요. 민주당 당원들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 안 계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행인분들은 민주당이 집회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힐난하셨고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는 순간에 아니 자기나 잘하지 왜 지가 무슨 떳떳하다고 예, 예. 저렇게 연설을 하나 예, 예. 그런 목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예, 예. 민주당 그 당 지역위원회 깃발에 따라서 일제히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당협 차원에서 동원한 거라는 거를 자인한 셈이죠. 게다가 최민희 의원은 예.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 우리가 2대를 채워서 간다. 아. 다음 주에는 3대를 채웠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동원된 겁니다. 근데 동원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 지금 기자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각 지역위원회별로 200명씩 동원해라. 그 명령을 내렸는데 막상 오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은 버스 2대 채웠으면 100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주에는 단독 집회 개최를 안 하고 예. 시민단체와 연대하려고 했다가 다시 단독 집회로 선회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연대하려고 했었던 거 그 자체가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애 집회에는 너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고 예. 아무리 모아도 사람들이 모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대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예. 저는 지난주 집회에서 민주당이 이 정도밖에 사람을 동원할 수 없는구나라는 그 현주소를 봤습니다. 아니, 뭐 윤아 씨도 잘 알지만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시민단체가 먼저 시동을 그렇죠. 걸고 그다음에 네. 민주당 쪽에서 합류가 네. 됐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번에는 당이 동원한 건 맞아요. 당의 집회입니다. 성격이 분명히. 네. 저희가 아직 그 시민단체로 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민단체 분들이 지금 탄핵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희 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문화도 바뀌었지만 그 당시 박근혜 정부를 물러나게 했던 촛불혁명 당시의 문화는 정서는 저희 당이 일당이긴 했지만 123석에 불과했습니다. 즉 시민들 국민들이 앞장서서 끌고 여의도를 포위하는 형태여서 저희가 끌려갔던 형태인데 예. 이번에는 이미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 192석을 저희 야권에 줬어요. 예. 이거는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드니 이미 너희들한테 권한을 줬다.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임무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정치적인 해석을 좀 예. 달리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바꿔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신조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이 일부 가는데, 그러니까 중도층에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막 물어보면, 아니 왠지 민주당의 그 장외투쟁이 이재명 대표 살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기점이 오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예. 어떤 문제점은 예. 인식은 하세요? 당 쪽에서? 그런 비판도 인지하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도 저희가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예. 저희 당 지지율도 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디커플링 되는 것도 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보고 있고요. 오늘 대통령의 담화가 그 분수령이 될 겁니다. 특검을 받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끼리 해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잘 못하니 이제 국민이 나설 시기가 왔다라고
국민이 판단하실 건지 예. 아니면 오늘 대통령의 담화가 그 나름대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될지 예. 좀 지켜봐야 된다. 저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여하튼 뭐 향후 전략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하튼 특검법에 좀 초점을 먼저 두시고 그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실 예정인 거죠? 저는 이제 국민의 그 명령이 그거밖에 남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국민적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임기 단축 이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여당은 어때요?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입니까? 아니, 임기 단축을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할 혹은 하야해야 될 조기 하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차라리 이 개헌,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을 바꿔보자. 국가 운영 체제, 이 예. 국가의 틀을 한번 다시 개선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헌 요구를 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공화국을 열어서 이 더 나은 헌법으로 통치 틀을 갖출 것인지를 고민한다면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이 지금 임기 단축을 하자고 하는 게 내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자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5월이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네네. 이번에 1심 나면은 예. 2심, 3심, 최종심까지는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명한 예. 걸로 하면. 네. 11월 15일 날 선거법이 1심 나면은 내년 5월 15일까지는 나야 되는 거예요. 최종심이. 그거를 염두에 둬서 예.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임기 단축을 하자라고 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꼼수가 과연 국민들께 통할 것이냐. 예. 그리고 대통령이 내년 5월에 이제 임기가 마치게 되면은 내년 예. 3월에 대선을 해야 돼요. 최소한 그렇죠. 60일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러면 60일이면 내년 3월에 대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예. 옹립하려고 하는 그 민주당의 눈물겨운 충성심이죠. 이게 그렇다면 그 임기 단축을 그 지방 선거가 있는 내후년에 맞춰서 하자. 네. 이거는 비용적인 면에서는 그렇죠. 명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주 저희는 부회장님? 시기적으로 뭐 내년 5월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공개를 했습니다.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를 그러니까, 마치자고 2년 단축을 민주당 했습니다. 관계자분들 말로 이제 네. 출연진들이랑 저희는 이런 지금 식으로. 탄핵이나 개헌에 대해서 합의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당내에서. 그건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 의견이다. 의견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기 단축이라는 것들, 개헌이라는 것들은 이걸 반드시 어떤 어느 정파의 그 이득으로 보면 안 된다. 저는 오히려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탄핵만은 막아야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할 수도 있다. 퇴진을 위해서. 예, 뭐 그래서 특히 탄핵으로는 인수위도 없고 좀 국정을 갖다가 불안한 요소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탄핵은 그래서 이거는 막고 인수위나 제대로 된 정치의 발전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박근혜, 윤석열 이거 얘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 정치권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대한민국 정치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는 개헌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좀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러면은 지방선거와 맞춘 개헌 그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지만 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 5월 지금 네. 얘기 나오는 다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내년 예. 5월 전에 하는 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직 당내에서 개인적인 합의가- 의견. 개인적 의견. 글쎄, 전 개인적으로 좀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 얘기는 아마 내년에 빨리 하자는 얘기는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이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공격 지금 뭐예요?
좀 공세를 취하기 위한 발언이지. 뭐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지금 당장 탄핵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건 개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당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최고위나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예. 이 논의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신민주 부대변인님, 네, 신주 부대변인님, 제가 주세요.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이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탄핵을 하자고 하니 아직 명확한 탄핵 사유가 없고 또 역풍 불 거를 우려해서 탄핵은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하는 것이고 예. 임기 단축을 하자니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에 골몰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게 뻔하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자니 또 그것도 옹졸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가 개헌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내년 5월에 해야 된다? 전 그거는 안 된다고 보고 차라리 할 거면 진짜 말씀처럼 내후년에 지방선거와 연동해서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합의돼서 도출된 안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동의 안 하시냐 개헌은 국민 투표가 필수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후년에 지방선거에서 그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맞춰야 됩니다. 예. 우리 헌법상 지금 개헌을 해서 뭐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게 돼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 적용. 네, 다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 대통령 결단하시면 네. 가능합니다. 급하게 줄이시는 거는 대통령께 결단하시면 가능한 예, 거고요. 가능한데 급하게 물러나라 이런 그다음에 식으로 하면 안 저희가 되죠.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은 탄핵이 됐던 임기 단축이 됐던.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뜻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신중한 거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임기 단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까요? 나오면 참 감사한 일이죠. 네. 나오면 나라를 위해서 궁극적 결단을 나오면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최순실 그런 의혹이 터졌을 때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2016년 10월 24일이었어요. 예. 그때 예산안 시정연설 하시면서 그랬어요. 개헌을 하겠다라고 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되게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예, 우리가 예. 정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 획기적인 방안이다. 그랬는데 예. 하필이면 그날 타블렛 PC가 예, 공개가 예.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른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더 예. 뭐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 할까요? 예. 네네네. 폐지 관련해서 예, 예. 어쨌든 요거 일단 폐지에 힘을 같이 실어줬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결정을 지난 4일에 밝혔어요. 근데 뭐 조세정의 원칙을 저버렸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신조 부대변인님.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신 거는 환영합니다. 되게 고무적이죠. 그동안에 가져왔었던 그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조세 정의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입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해서 돈을 잃으면 나라에서 이렇게 보전 안 해주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이게 조세 정의랑은 거리가 먼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번 곳에는 세금이 있다. 네. 뭐 그렇죠. 그런 네. 걸 말씀. 수익이 얘기하는 있으면 거잖아요. 세금을 네, 내야 그죠. 된다. 돈을 잃으면은 보전 안 해주잖아요. 반대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 안 예.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안을 냈을까? 폐지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이재명 또 그겁니까? 예, 이재명 예. 대표가 대선을 위한 포석이다. 음. 그거지만 저는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 이렇게 하고 나서 일부 민주당 당내 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고 나면 금투세 폐지 재검토하겠다 그런 예.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중도에 계신 분들, 예. 1,400만 소액 투자자 분들, 그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금투세 폐지라는 아주 전향된 입장을 내놨지만 예. 우리가 집권하고 나면은 이념에 기반한 말씀하신 조세정의 그런 이념에 기반한 정책으로 금투세 폐지를 재검토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검은 속내 불손한 의도가 아니라 예.
진짜로 그냥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고 수많은 소액 투자자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환영이고 저희 당도 환영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김민주 부대변인님 방금 말씀해주신 금투세 폐지는 차기 대선을 노린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 수단이다. 동의하십니까? 계속 곤란한 질문. 전 약간 좀 말의 뉘앙스는 다른데 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금투세 폐지 결정이 아쉬운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세의 정치적 논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애초에 뜻이 지금 변질되거든요. 사실은 전혀 그 방향이 틀린 거죠. 금투세 시행은 오히려 다수의 일반 주식 투자자를 위한 거였고 여야 합의로 된 거예요. 우리 당이 주장한 게 아니라 같이 여야 합의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재부에 계실 때 같이 했던 법안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주식 시장에 연동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도 같이 우려를 하셨고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가야 될 길이 올바르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원칙을 여러분들 교조주의적인 거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좀 변화를 하면서 좀 바꿨다고 봐야 될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권을 다시 재창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무리하게 우리의 원칙만을 고수하려고 하고 국민들한테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마치 대통령께서 가치 외교라고 하시면서 고집 부리는 것이 국민적 반발을 일으키듯이 저희도 그럴 필요는 없다. 마치 종부세하고 비슷하다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종부세도 그러면 특히나 이번에 미국의 그 해리스가 진 이유도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의 그 강한 진보주의적 정책들을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도 저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부 대표님 한 말씀 더. 예. 저는 진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저는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존경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이 간 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게 금투세 폐지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였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금투세가 폐지됐고 여야 의정이지만 야가 지금 사실상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선 지고도 주식 투자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따가 기자회견 어떨지 사실 요거 하고서 같이 얘기 나왔으면 요거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진짜 간단하게. 두 대표 언제 만납니까? 그러게요. 맞아요. 누가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재판이 나와봐야 하는 건가? 지금으로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 마음이 지금 여야 대표 회담하기에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여유가 저희가 없다. 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 최고위원회 그 공개 석상에서 왜 연락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인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야 우리 언제 보자 이렇게 해줘야지. 제안한 사람이 더 제안을 계속 해주셔야지. 제안 받는 사람 보고 너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밀당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시면 좀 만나실 거라고 봅니다. 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시원하게 좀 만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야만만 두 패널과 함께했어요. 김민주, 신주호 패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